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지난 시간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지난 시간 서울시립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입시 결과를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의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학교가 2025학년도에 들어서 2024학년도보다 얌전하긴 하지만 여러 변화를 일으킨 상황인 만큼 막연하게 전년도 입결만 보고 혹은 단적인 전형 구성 요소만 보고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셨다가는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결과를 마주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려대학교는 주요 전형을 각 시리즈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만큼 내용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전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최대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오늘의 컨텐츠와 더불어서 이전의 컨텐츠도 함께 살펴주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고려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 2023학년도 해당 전형 입결 분석 컨텐츠, 2025-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준 변화 비교 자료, 그리고 석소장이 직접 제작한 세부 전형별 구성요소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의 경우 예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변경점이 있고요. 기존까지 단계형 평가로 진행이 되던 전형 구성이 서류 100%의 일괄형 평가로 변경되었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석소장이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출당한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과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의 모집 인원은 논술 전형 신설을 위해서 확보된 인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재시문 면접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2023학년도 해당 전형 면접 단계 실질 경쟁률 2.18대 1 그리고 2024학년도 해당 전형 면접 단계 실질 경쟁률 2.07대 1이라는 요인과 재시문 면접의 평가 요소 및 역량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전형인 논술 전형의 신설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접목이 되어서 서류 100%의 일괄형 평가로 전환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센 것만 믿고 내신과 비교과 다 애매한 수준인데 수시카드 버리기는 괜히 아까워서 마구잡이로 지원하려 하는 학생들은 2025학년도부터 그런 생각 깔끔하게 버리고 정수시원서를 접수하고 싶으면 논술 준비해서 논술 전형으로 지원해라 라는 것이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전형 구조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관련 사항은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믿고 해당 전형으로 고려대학교를 지원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스스로가 해당 전형으로 고려대학교를 지원하기가 여러모로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해당 컨텐츠를 정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고려대학교 2025, 2024, 2023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주요 전형별 상개년 인원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야 여러 면모를 고려했을 때 논술 전형과 지원군 및 합격군이 겹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을 제외를 해두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은 합격군은 몰라도 지원군은 어느 정도 겹칠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별도로 취합을 해두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에 들어서 감원된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 모집 인원 150명과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 모집 인원 105명이 고스란히 논술 전형의 신규 모집 인원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모집 인원의 증감은 각 전형의 입결 형성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단순하게 2024학년도 최종 등록자 내신 컷만 보고 수시 지원 전략을 구성하시는 어리석은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아가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모집 인원이 줄어들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기본적인 전형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학업 역량과 비교과 수준에 대한 입학사정 간의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 관점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믿고 지원하는 어중이 떠중이 지원자들을 한 포대기에 담아서 선별할 수 있는 논술 전형이라는 별도의 전형이 신설이 된 만큼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과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에는 진짜 배기 지원자들만 몰리게 될 것이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 측면에서의 정성평가와 입시 측면에서의 상대평가의 가치가 더 커진다는 점도 명심을 해주셔야만 하고요. 과거 몇 년처럼 또한 다른 몇몇 대학교들의 전형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채우면 합격이라는 말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려대학교 역시 공과대학 내에서 건축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공에서 자유로운 전공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과대학 자유전공 선택제 무전공 학과를 신설을 했는데 전기전자공학부 43명을 제외하고 공과대학 내에서 가장 큰 모집 인원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과대학 말고 전체 단과대학 규모로 살핀다 하더라도 경영대학 72명을 제외하고는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만큼 가지각색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석소장은 해당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처럼 우수한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전공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보다는 현재 학업 역량 및 비교과 상황에서는 어떠한 전공에 넣기에도 애매한 학생들을 모아두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과학기술원급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등의 무전공 지망 학생들을 끌어들여야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으로도 공과대학 자유전공 학부를 모집해야 하는 것이 전형 설계 논리 구조상 맞는 선택인데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으로는 아예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탐구 역량이 뛰어나기에 융복합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진로 분야를 개척해 나갈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준수한 학업 역량을 가진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결국 어떤 전공에 진입하든 준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인재를 선발 및 양성하고자 하는 전형 설계 의도가 더 강하게 읽힌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자연 및 이공 계열에서 융복합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학문 간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데이터 과학 및 인공지능 분야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고려대학교 측에서 제2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 설계 전공 및 심화 전공을 의무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 한마디로 그냥 일반 전공으로 입학을 해도 대부분 큰 무리 없이 융복합을 추구 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서 2025학년도에 들어서 그러한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학과가 버젓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공과대학 자유전공 학부를 통해서 데이터 과학 및 인공지능 분야를 메인 삼아 공학 계열에서의 융복합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애초에 데이터 과학 및 인공지능 분야를 메인 삼아서 공학 계열에서의 융복합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우수한 학생들은 이미 예전부터 개설되어 전형다각화가 적용된 채 꾸준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컴퓨터학과, 데이터과학과 및 마찬가지로 전형다각화가 적용된 채 이번에 개설될 인공지능학과에 지원해라라는 의도가 읽히기에 결국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는 애매한 학생들이 잠시 모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석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아가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반적인 공과대학 모집 단위에서는 2단계의 재시험 면접 평가를 생략해도 될 정도로 지원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즉 비교과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자료는 주요 전형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석소장이 직접 제작한 졸업 시기별 선택 가능한 고려대학교 수시 지원 전략의 선택지 조합입니다. 한 전형마다 지원하는 경우와 지원하지 않는 경우로 계산해서 2의 4제곱해서 16가지 조합씩 선택지가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총 32개의 선택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 16번과 32번은 애초에 고려대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1번에서 4번과 17번에서 20번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21번에서 24번은 N수생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를 해서 총 18개의 선택지가 남게 됩니다. 우측의 소비카드는 가능한 선택지 조합에서 소비되는 수시 지원 카드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그 옆에 현실성은 해당 조합을 선택했을 때 합격할 수 있을지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런저런 면모를 고려했을 때 해당 선택지 조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할지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5번 선택지 조합의 경우 성립은 가능한 선택지 조합이지만 현실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비교과보다는 내신의 비교 우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비일반고 학생들이 다수 모이는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나아가서 논술 전형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수 있으며 논술 100%의 논술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5번 선택지 조합의 현실성은 하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29번 선택지의 조합 역시도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고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을
지원할 정도로 비교과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차라리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으로만 지원을 하는 것, 즉 28번 선택지가 더 옳은 선택이기 때문에 현실성에 할을 입력해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포함해서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성립되기가 어려운 경우 할을 상만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 조합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종종 발생할 수 있고 석소정도 만약에 솔루션을 진행한다면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서 추천할 의향이 있는 경우 중을 입력해 두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쉬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셔서 본인에게 어떤 선택지 조합이 맞는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입결 분석을 시작을 할 예정인데 본 전형별 입결 자료 제작 및 분석에 대한 기준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입결 자료 제작 및 분석 기준과 동일하게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영상과 대학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를 모두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해두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먼저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의 3개년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전형 구성 측면에서는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2단계 면접 평가 배수가 1배수 줄어들었다는 변화가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2단계 면접 평가가 아예 폐지되어 일괄형 평가로 변경되었다는 변화점이 있습니다. 전형 구성 측면에서만 보면 흠외지 싶은 부분들이 다소 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와 함께 고려하면 합리적인 변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3학년도 당시에는 애초에 해당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걸러지는 학생들이 하도 많아서 6배수 정도의 널널한 2단계 면접 평가 배수로 운영을 하다가 2024학년도에 들어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및 의과대학 제외 자연계열 탐구 상위 한 과목 반영으로 완화 사항을 적용하며 이 정도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걸러지는 학생들이 예년보다는 적어질 테니까 2단계 면접 평가 배수를 좀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1배수를 줄인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2025학년도에 들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과 똑같이 적용되기에 지원군과 합격군의 학업 역량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을 것이고 기존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의 2단계 재시험 면접 평가가 담당하던 사고력 중심의 평가 요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논술 전형을 신설하는 김에 연도별로 2.18대 1, 2.07대 1의 실질 경쟁률을 기록하던 충원율을 반영하면 경쟁률이 1. 몇몇 대 1 수준으로 실효성이 사라져버리는 2단계 재시험 면접 평가를 아예 폐지해버리는 흐름으로 간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도 잠시 드린 말씀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측면에서 봤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믿고 배짱 지원을 할 만한 어중이 떠중인 지원자들이 논술 전형이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줄어든 모집 인원과 연계가 되어서 결국 예년과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른 진짜배기 지원자들만 남아서 상대 평가가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단과대학별 주요 지표입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나름 화끈하게 완화가 된 만큼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높아졌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탐구 과목에 한정된 부분적인 완화였던 만큼 몇몇 단과대학에 한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없지만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에 따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전체 평균 54.8%에서 62.8%로 인문계열은 45.3%에서 59.9%로 자연계열은 63.4%에서 65.7%로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입학처 측에서 공개한 전체 합격자 최초 플러스 충원 기준 70% 컷과 더불어서 대학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도 모두 기입을 해두었고요.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의 모집 인원도 비교할 수 있도록 지표 1도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고 고려대학교 치고는 내신이 낮네, 어차피 외고나 과학과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준비도 안 한다면서 거기에다가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이라는 비일반고 학생들 전용 입구도 따로 있잖아, 대충 2024학년도 입결과 비슷한 내신 등급 갖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채울 수 있으면 합격을 기대해볼만 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일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매년 그랬다시피 올해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 기준 가장 최신 자료인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최종 등록자 중 16.91%가량이 자사고와 자공고로 구성된
자율고 학생이라는 점, 이과 학생들이야 메디컬 계열과 과학기술원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있지만 문과 학생들은 한의대 등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스카이라인이 상반 끝라인이라 외고 국제고 학생들 중에서도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복수지원을 노리고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전형의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넉넉히 채울 수 있을 정도인데도 소속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고작 저 정도라면 과연 그 고등학교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일반고라 할 수 있는 수준일지 의심을 품어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골고루 고려하시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2개월 비교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언뜻 보셔도 알 수 있다시피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발생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때문에 인문계열에서는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2개월 상승 현상이, 자연계열에서도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2개월 상승 현상이 벌어졌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2024학년도 2개월 분석 콘텐츠에서 드렸던 말씀과 동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및 모집 인원 확대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2개월만 보고 해당 전형 지원 전략을 구성하신 분들은 통수를 맞으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특히 메디컬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주로 병행 지원을 하는 전공들의 경우 하나도 빠짐없이 입결이 골고루 상승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해당 전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이과 학생들에게 탐구 2과목 평균과 탐구 상위 1과목 반영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덕분에 고내신 고스펙 학생들이 많이 살아남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비교과에 대한 평가 지표들 역시 등급 상승 양상과 비슷하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인지를 해주셔야만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큼은 예년과 동일해도 모집 인원 감소, 전형 구성 변경 등으로 인해서 합격군 의 양적 질적 상승이 다시 한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졸업연도별 자료입니다. 먼저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외로 N수생들도 꽤 많이 지원을 하고 꽤 많이 합격을 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석소장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비교과 이슈가 삽입되는 타임라인 등을 고려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보다 N수생이 불리한 것은 맞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기 때문에 비교적 수능 준비를 할 시간과 경험이 부족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걸러져서 그 자리를 N수생들이 채우는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실제로도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현역 고등학교 3학년 당시에는 해당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충족으로 최종 불합격을 했다가 N수 때 다시 도전해서 합격한 N수생들을 종종 마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고교 유형별 자료입니다. 일반고는 많이 지원하는 만큼 많이 합격한다는 점 이외에도 석소장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고 학생이 예상외로 지원이나 합격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 해당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위에서 석소장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이 꽤 많이 지원하고 합격을 한다는 점, 과학고와 영재학교와 같은 이과 특목고 학생들은 메디컬 계열 및 과학기술원이라는 대체제가 있는 만큼 본 전형에 애초에 지원도 잘 하지 않고 그러한 만큼 합격 인원도 적다는 점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석소장이 직접 모집 인원, 충원 인원, 단과대학별 주요 지표,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등 여러 자료들을 다 취합 및 연산해서 제작을 한 자료입니다.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2024학년도 기준 1,006명을 모집하는 전형에 15,160명이 지원을 하였고 각 고교 유형별 퍼센트를 적용하면 해당 자료가 산출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퍼센트 등이 딱 자연수로 나눠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고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2024학년도 기준 전체 지원 인원 15,160명 중에서 70.3%인 1,657명이 일반고 출신 학생이고요. 이 학생들 중 920명의 학생이 최초 합격과 충원 합격 둘 중 하나로 고려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반고 출신 지원자 1,657명 중 8.63%에 해당하는 920명 정도가 2024학년도 기준 1단계 소리평가 합격,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완료, 2단계 면접평가 합격, 최초 합격 또는 충원 합격의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지원 대비 합격 비율이 8.63%라는 의미는 일반고 학생 지원자 100명당 8.63명 정도가 합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11.58명 지원 시 1명이 합격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연산 과정을 다른 고교 유형에 적용을 하자면 자사고
영재고는 7.33명 지원 시 1명 합격, 외고 국제고는 5.65명 지원 시 1명 합격, 과거 영재고는 13.60명 지원 시 1명 합격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고 모집 인원이 늘며 골고루 지원 대비 합격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표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가장 큰 수혜를 입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수치만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의향만 있고 지원할 의향만 있다면 비일반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다소 유리하다는 점은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 애초에 다른 고교 유형인 만큼 추가 합격군의 끝자락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어차피 따로 구분해서 평가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대다수의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무조건 채우고 내신과 비교과 수준에서 다른 일반고 학생 11명 정도 이길 자신이 있어야 고려대학교 합격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수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을 쭉 분석을 해봤는데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수 전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시가 확대되며 일찍부터 정시 준비에 무게를 두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학생부 종합 학업수 전형은 굉장히 매력적인 전형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채우면 합격이라는 근거 없는 판단과 해당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채울 정도면 정시로도 웬만한 대학교는 충분히 간다라는 행복회로에 빠져서 해당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 자체를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최우선 가치 판단 질문은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수 전형에 지원하는 의의가 있는 상황인가와 더불어서 현재 내 상황에서 고려대학교에 몇 점을 투자해야 할까, 그리고 서류 100%의 일관용 평가로 전환되며 빠져버린 2단계 재시험 면접 평가가 담당하는 사고력에 대한 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 부분 중 어떠한 부분에서 대체돼서 이루어질까로 꼽으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